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재인이가 엊그제 실시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집값이 안정세이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떡해요. 내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진짜 답도 없다니까 이제. 자,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 중심부의 그런 아파트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광역시와 어떤 거점도시, 중소도시들까지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전부 다 폭등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연도랑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중위권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이 최소 2배에서 많은 지역은 3배, 4배 넘게 튄 곳들도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4억, 5억 정도 하던 어떤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지금은 9억, 10억이 넘어가는 곳들이 수두룩해요.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평범한 노력만으로는, 월급쟁이 생활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로 그래도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시기에 부동산 막차를 얻어 탔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엄청난 자산 폭등을 경험을 했겠지만, 반대로 결혼할 나이가 아직 안 됐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좀 늦게 미루는 등의 이유로 제때 내 집 마련을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두 번 다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이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아니 부동산이 안정이 되어 있다뇨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문재인이가 대놓고 직접 본인 입으로 떠들어버리고 있으니까 네티즌들도 경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혼자서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냐, 이게 지금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된다 등등, 서민들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지금 집값이 안정적이라니 제정신이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는 사실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들을 한번 확인을 좀 잘 해보시면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문재인이가 지금 서울의 집값이 안정세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문제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심각한 현실인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실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또 국민들이 원하는 물량은 이런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집은 어쩔 수 없이 집 자체의 어떤 면적, 크기나 방음 문제, 곰팡이나 결로 현상, 또 층간 소음 문제, 벽간 소음 문제, 주차 공간, 기타 다양한 주민들의 공동 편의시설 수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임대 아파트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민간 건설사와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아파트의 품질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냥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같은 거나 좀 풀어주면서 민간 건설업자들이 알아서 시장 수요를 파악해서 해당 지역에 각자 원하는 대로 다양한 크기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죠. 그 민간 공급 물량은 자기들이 악착같이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값 폭등하면 자기들은 세금 잔치만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임대 아파트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살기에는,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좀 좁은 경우가 솔직히 많고, 또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나 위치도 엉뚱한 곳에 동떨어져 있는 등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저 세대 숫자를 부풀리는 데만 급급해서 마구잡이로 지어 올리는 이런 집들은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실수요자들의 바램과는 동떨어져 있는 물량만 공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정확한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게 바로 그런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부동산의 가격은 2배, 3배가 넘게 뻥튀기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미처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청년들, 젊은이들, 또 무주택자 국민들이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벽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낙에 가격이 이 집값, 서울의 집값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 버려가지고 최근에 그 고점의 흐름이 조금 완만해진 것뿐인데,
자, 그동안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최근에 가격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니까 그걸 가지고 부동산 시세가 안정세라면서 본인 편한 대로 구색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이 진짜 말도 안 나오는 아전인수격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 논에만 물을 댄다라는 뜻으로 자기 편한 대로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벌써 수십 번이 넘게 비판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내놓을 때마다 실패에 또 실패만을 거듭했습니다. 자, 21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을 했고 그때마다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은 마치 인기 많은 테마주의 주식이 올라가는 것처럼 한두 달 만에 수십 %가 넘게 폭등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런 대표적인 자료들도 벌써 1년, 2년 전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저 때보다도 더 많이 높게 올라가 버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과도한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값이 오르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문정부는 공시가도, 공시지가 같은 것들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비 어마무시한 높이로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공시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각종 수많은 부동산 세금들도 오른다라는 거죠. 부동산 세금이 오르고 보유세가 오르고 종부세가 오르고 재산세가 오르고 등등 수많은 세금과 규제들이 구름처럼 높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의 혹은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집주인들은 지금 세금과 규제의 고통이요. 반대로 집 없는 무주택자들 역시 집값이 오르고 전세와 월세, 물량조차 품귀되고 있고 또 함께 폭등하는 주거비용이 폭등하는 등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세금 규제의 고통, 무주택자들도 집값과 월세, 전월세가 올라가지고 고통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덕분에 이런 이중고들 때문에 혼인율과 출산율은 이미 머나먼 안드로메다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의식주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집이 해결이 안 되는데 혼인과 출산이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부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문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집값의 급등에 지금 이렇게 세금도 오르고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띠는 건강보험료, 건보료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보료 폭탄을 얻어맞았다라는 뉴스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학생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런 것들이 잘 상상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삼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부자가 됐다며 막대한 세금과 건보료를 뜯어가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문정부가 하는 짓인데 문제는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정년을 앞두거나 은퇴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나 월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월소득은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퇴하고 나면은 줄어드는데 반면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 많아지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한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1주택, 2주택을 깔고 앉아있는 게 전부인데 그 나이 든 국민들에게 거기다가 세금을 눈덩이처럼 뜯어가 버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집을 한 2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주택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 국민들이 평생 동안 열심히 살면서 다른 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착실하게 돈 모으다가 집이라도 한 채, 2채 마련한 걸 가지고 왜 그걸 비난한단 말입니까? 그거 오히려 그런 순진한 국민들이 집이라도 착실하게 1개, 2개 이렇게 마련을 해놓은 그거 덕택에 그 사람들의 생활과 자산 가치라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개인 사업이나 주식 투자에 욕심을 내다가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깡통 차게 되면은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자산도 없이 노후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거냐고요. 당신이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복지비 지출이 또 늘어나고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뜯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적당한 자산을 자기 밑에 안정적으로 깔고 가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국가와 도시의 성장에 발을 맞춰가지고 국민들의 자산도 함께 성장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노후도 안정되고 그 나이 든 국민들 밑에서 뒤따라오는 우리 자식 세대,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도 저절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를 크게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무조건 다주택자가 나쁘다라는 식의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세상을 넓고 복합적으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집주인과 건물주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같은 것들은 반드시 평범한 서민들, 무주택자들에게도 비용 상승이라는 거주 비용 상승이라는 연쇄 반응으로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문재인이는 시청자 여러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집주인과 건물주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같은 것들은 반드시 평범한 서민들, 무주택자들에게도 비용 상승이라는 거주 비용 상승이라는 연쇄 반응으로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문재인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할 만한 또 굉장히 무서운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들어야 될 텐데, 자기 덕택에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음 정부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하기도 했고, 다음 정부 이제 누가 들어오든 큰일 났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특히 아직까지 임기가 6개월이 남아있다면서 자기는 그게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후덜덜하죠, 여러분들.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6개월 동안 휴가라도 떠났으면 좋겠는데, 지난 4년 반도 충분히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나라를 망치는 제트 엔진의 속도였는데, 지난 4년 반 동안은 완만하게 진행하는 맛보기, 완속 진행에 불과했고, 남은 6개월은 밀도 있게 숨 쉴 틈도 없이 몰아치면서 쾌속 진행으로 더욱더 빠르게 나라를 박살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형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는 다크나이트일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한순간 어리석어가지고 투표를 잘못 저질러버리면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몸속 가르쳐주고 있는 성각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뭐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만큼 안타깝다라는 거죠. 부디 국민들께서는 앞으로는 현명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5년이라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 어른이 되는 시간이고, 그 5년 동안에 누군가는 개인 사업과 운명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5년 동안 결혼을 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낳고 자리를 잡는 등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 꼬라지 물론 마음에 안 들죠. 저도 유명한 정치인들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발 우리가 최악은 피해서 갑시다. 최악은 우리가 부디 피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